그리고 미음 맨델존의 범죄 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요거는 그놈이다 정도네. 가해 행위를 유발시킨 피해자를 의미하며 촉탁살인의 피해자, 동반자살의 피해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요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 잘 안 다루는 건데 요거 승진에서 가끔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자, 요거 지금 교과서에 있긴 있거든요. 교과서에 아예 없나? 있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하면서 한 번씩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요거 두 가지거든요. 같은 정도인지 살짝 더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 가장 책임이 높은지, 요 세 가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조금 헷갈려요. 자, 요거 이렇게 발전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같은 정도 더 높은 살짝 높은지 아니면 완전히 높은지 요거 생각해야 돼요. 자, 요거 같은 정도는 자발적 피해자다. 요건 촉택이 아니고 촉탁살인의 피해자, 그리고 동반자살의 피해자. 이걸 보고 우리 자발적 피해자라고 한다. 동반자살하니까 당연히 자발적이지. 그렇죠? 그리고 촉탁살인의 피해자. 이걸 보통 촉탁살인하면 어느 정도로 원한이 깊으면 이럴까? 너무너무 원한이 깊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래. 요거 깐족깐족돼서. 응? 자, 만약에 이거야. 페류나. 요거 이게 가장 이제 좋은 예인 것 같은데. 페류나가 부모한테 자꾸 쌍욕하고 부모를 때려. 부모가 안 되겠다. 이 새끼를 더는 키워서는 안 되겠다. 죽였어. 이런 거. 죽어도 싸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요거는 어쨌든 처벌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문제고, 부모한테 남들 앞에서 부모한테 쌍욕하는 놈들 있죠. 저는 죽어도 싸다고 보거든요. 남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뭐 태어난 그 배경이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해행위를 유발시켰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보다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애를 어릴 때부터 학대했어. 그거 실제 사건 그런 거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애기 공부를 엄청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애가 돌아버려. 그래서 애가 전교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두드려 팼대요, 애를. 중학생인데.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1등을 못했어요. 20 몇 등을 했어. 전교 20 몇 등을. 대단하죠. 엄청 잘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20 몇 등? 2등 했는데도 엄마한테 8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는데 어떡하지? 도망칠 수가 없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를 죽여요. 이런 거. 이건 완전 반대로 됐죠. 그쵸? 그거 보고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 들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애기를 그렇게 키웠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거는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같은 정도, 그리고 조금 큰 정도, 가장 높은 거, 요거 세 가지가 있다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미국 애들이 악법, 우리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이 법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예비검속법 이런 것도 폐지시키고, 보안법 요거를 48년 가장 마지막에 폐지시켜요. 그래서 보안법을 먼저 폐지시킨 것처럼 시험에 잘 나와. 보안법이 가장 마지막이다. 정치예보 이렇게 네 가지 보안법이 마지막이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경찰사, 그죠? 한국경찰사하고 저 제일 싫어하는 거 비교경찰학 또 나오죠? 네, 솔직하게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전에라도 봤을 거 아니야. 기지개 펴는 척 하면서 이러는데 이거 처형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지? 아니, 안 들을 수도 있지. 안 들으면 안 돼. 근데 나와. 무조건 나온다니까.
비경찰학은 2차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와.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좀 짜증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판결이에요. 자, 볼게요.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직무수행은 당연히 위법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밑에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대요. 당연히 정당방위 되겠죠? 그럴싸하게 적어놨어. 밑에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헬기로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강풍에 노출되게 했답니다. 응? 공장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거야, 노동자들이. 이때 진압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헬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최루액을 막 뿌려버리는 거야. 캡사이신 뿌려버리고. 근데 헬기가 또 저공 비행하면 어떻게 돼?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날아가죠. 이해돼? 근데 헬기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사람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입하려고 사용하는 게 헬기죠. 근데 그거를 진압용으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니네 이 경찰 장비 사용 용도 자체를 벗어났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뭐 했어요? 볼트로 새 총을 쐈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근데 이게 노조가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경찰관들 진압하려고 그러면 이 짓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의경 나온 친구들은 많이 경험해봤을 텐데 방패가 금이가 방패가 금이 갈 정도로 그 위력적인 걸 가지고 쏴요. 그래서 예전에 의경 전경들이 막 눈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이런 시위 진압하다가. 근데 이게 뭐 지금은 평화 집회다 뭐 한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예 장비를 안 차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게 경찰관들이 세게 진압하면 할수록 얘들한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 집회가 조금 트렌드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면 니들 경찰 장비 잘못 사용한 거니까 얘들이 이렇게 볼트총을 쏘더라도 니들은 할 말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볼트총으로 인해서 경찰 장비 이 헬기가 엄청 손상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니들 책임이다 라고 본 거예요. 됐어? 엄청 짜증나죠? 그지 같은 판결이죠. 어쨌든 요거는 경찰 장비가 위법하게 사용된 거다. 요 정도 알아두고 밑에 행정응원 요거는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게 행정응원이에요. 자, 요거 요청할 수 있고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인 경우 그리고 우리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밑에 응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오케이? 요청한 그 부른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은 그 요청한 행정청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쥐들이 밥 사주고 다 해야 돼. 알았죠? 보통은 서울청에서 저 지방에 있는 그 시도청에서 계속 땡길 거 아니야. 그 뭐야 기동대 경력을 계속 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밥 다 서울청에서 사줘. 이해됐죠?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건데 과거에는 이 형사사건 수사 대상이 된 자, 과거에 조사 대상이 된 자였는데 요게 강제 회수 대상자에서 임의 회수 대상자로 내려왔죠. 자, 그리고 요거를 자꾸 다른 학원 문제 풀어보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사분이 조금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 임의 회수 대상자. 요거는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즉시 회수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즉시 회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단서 없이 그냥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 맞아? 아니죠. 틀렸죠. 근데 그걸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다고 답변을 하면서 앞에다가 이 심의를 거쳐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그 다른 학원 문제 푸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서가 있어야 그래야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즉시 회수하더라도 7일 안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경징계 대상이 됐다. 아니면 형사사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적성검사 해봤는데 마탱이가 같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있다. 정서적 불안 상태다. 그래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다. 기타 사유 이런 거 있을 때 요거는 참고로만 보면 되고 1호하고 2호가 조금 중요해요. 1호 경징계하고 중징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고 형사사건 수사 대상이 된 자는 이번에 이쪽으로 내려온 거니까 주의하고. 알았죠? 요거 7일 이내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감, 출감 지휘서라는 걸 발부받아서 입감 지휘를 받아서 집어넣어라. 뺄 때 빼라. 라고 지휘서를 받아서 이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3명 이상 입감시킨다. 공범이 3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위 이상인 경찰관이 입회해서 넣고 빼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요거는 경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유치인 보호규칙에서는 이 계급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다 경위로 돼 있어요. 다 경위 이상으로 돼 있어. 그리고 시험 출제는 경감 이상, 경사 이상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경위 이상이라는 거.